안녕하세요. 플레인즈의 주기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이탈리아의 유인승 리서치에서 드디어 디자인이 변경된 플래그십 프리파워 앰프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유니코 프리앰프 버전 2, 유니코 DM 파워앰프 버전 2입니다. 파워앰프는 뒤에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스테레오 버전과 모노 버전으로 변경을 해서 두 개를 사용을 하면은 모노 블럭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굉장히 그 이탈리아의 음악성을 추구하는 제품답게 유인승 리서치는 굉장히 고집스럽게도 이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의 TR앰프를 오랫동안 제작을 하고 있고, 이번 버전의 경우에도 프리앰프, 특히 파워앰프까지도 고급 진공관을 탑재를 하면서 음색적으로는 진공관스러운 음색을 이렇게 추구를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앰프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하얗게 생긴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유니코 시리즈는 하얗게 생긴 디자인이었었는데 유니코 150, 유니코 90, 유니코 누보, 유니코 프리모, 유니코 듀에 이런 제품들 굉장히 국내에서도 꽤 인정을 받았고 오랫동안 인기를 끌어오면서 많은 음악 애호가 및 오디오 마니아분들에게 애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희끄무끄한 그 디자인이 바뀌어서 한결 더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이 색상은 이제 무슨 색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요즘 유행하는 샴페인 골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샴페인 골드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결 더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전면이 이제 메탈 샤시이긴 합니다만은 꼭 이 이탈리아의 유인승 리서치는 프리앰프도 그렇고 파워앰프도 그렇고 전원 버튼 부분에 고급 나무를 이렇게 새겨 넣어가지고 특유의 디자인 디테일을 이렇게 간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앰프까지도 내부 구조를 보면은 좌우측으로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최신 제품답게 ES9018 K2M DH 칩을 탑재를 해서 USB DAC 및 광동축 입력, 디지털 입력까지 가능하도록 DAC 기능까지 장착을 하고 있고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하고 연결하기에도 상당히 편리하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포노 단자를 단순히 임피던스 조정이 안 되게끔 단순한 포노 단자를 갖추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각 채널별로 다양한 임피던스 조절을 해가면서 고출력까지 MC 카트리지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고성능의 포노 앰프를 탑재를 하고 있는 것도 장점일 것 같아요. LP를 관리를 하면서 고급 턴테이블을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별도의 외장 고성능 포노 앰프를 추가로 구매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한 200만 원 미만의 포노 앰프는 별도로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포노 앰프 성능이 탑재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파워 앰프도 당연히 중요하죠. 저출력에서는 A 클래스로 작동을 하고 출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AB 클래스 방식으로 이제 증폭이 이루어질 텐데, 저는 이제 AB 클래스 방식의 이런 앰프들은 제가 꼭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물량 투입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사실 인티 앰프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프리파워 앰프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고출력, 구동력이 뛰어난 물량 투입이 많이 이루어져서 스피커 제어력이 매우 뛰어나면서도 깊이감 있는 사운드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구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티 앰프나 올인원 앰프에서 벗어나서 이런 고출력, 고용량의 파워 앰프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그 스펙상에 표기되어 있는 출력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만큼 그 출력을 순수하게 얼마만큼 내실 있게, 깊이감 있게 고성능으로 발휘할 수 있는 물량 투입이 이루어졌는가, 그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앰프 일단은 무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무게가 33kg입니다. 33kg이면 그래도 꽤 무거운 편이죠. 아니나 다를까 확인을 해봤는데 이 제품도 지금 좌우 채널 듀얼 모노 방식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무려 750VA씩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도합 1500V의 전원부 트로절 트랜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워 앰프기 때문에 출력도 모르고 갈 수는 없죠. 공식적인 출력은 8옴 기준으로 220W로 작동을 합니다. 수치적으로는 출력 자체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스테레오 방식으로 사용을 하다가 아니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구매를 하실 때 모노블럭 방식으로도 구매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대를 구매를 해서 모노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월등히 뛰어난 고동력이 또 확보가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진공관 앰프를 전문으로 잘 만들었던 회사답게 일단은 음색 자체가 음악적이죠. 뭐 인위적인 느낌, 인스턴트적인 그런 느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음악의 정보 자체를 섬세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좋기 때문에 섬세하다, 따스하다, 유연하다. 이 특성이 아무래도 제일 대표적인 특성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앰프들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은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워낙 생생하고 먼저 중고음이 짜릿하게 이렇게 찔러주는, 그리고 저음은 이렇게 꽝꽝 때려주는 그런 느낌을 좀 더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 이게 예를 들어서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재즈 음악이라든지 이런 감미로우면서도 풍요롭고 나긋하게 감상을 오랫동안 진득하게 해야 되는 이런 류의 음악을 틀었을 때에는 다소 사운드가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 좀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매칭을 해서 재생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스피커가 일단은 약간은 톤 다운이 됩니다. 톤 다운이 된다는 게 재미없는 사운드를 재생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중저음역대가 밑으로 쫙 가라앉아줘요. 안개가 이렇게 쫙 깔리는 느낌처럼. 이게 음색 밸런스를 삼각형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삼각형의 아랫변이 조금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이게 되죠. 천천히 음악을 감상하게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유인슨 리너치는 진공관 앰프를 전문적으로 제작을 했었던 제작사답게 일반적인 다른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나다라는 TR 앰프들에 비해서는 뭐 약간 뭐 정교하다, 명징하다, 짜릿하다, 중고음의 이탈력이 뭐 강하다, 뭐 이런 느낌들은 좀 약해요. 아, 그러면 음색이 답답하겠구나.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악을 표현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중역대가 전체적으로 화사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화사하게. 전체적인 톤 자체를 밑으로 좀 내려준 상태에서 그 위로 보슬보슬하게 이렇게 재생을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그 중고음이 펼쳐지는 느낌이 뛰어나다. 제가 이런 표현들도 자주 사용을 합니다만은 중고음 이탈력만 너무 강하고 중저음의 양감이라든지 중저음의 톤 자체가 밑으로 떨어지지 못할 때에는 윗대역의 에너지감만 좀 세게 표현이 되었을 때에는 그거 피곤해서 오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음역대가 좋아야만 다른 윗대역이 좋은 특성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진공관 앰프들 중에서는 유인슨 리너치를 대표하는 진공관 앰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상위 기종 중에 퍼포먼스라는 진공관 앰프가 있어요. 퍼포먼스하고 느낌이 꽤 비슷합니다. 음색적인 느낌은 당연히 오리지널 진공관 앰프인 퍼포먼스가 좀 더 진공관스러운, 좀 예쁘면서도 좀 더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조금 더 있긴 합니다만은 그윽하면서도 중후한 느낌, 넓고 진하게 그윽하게 나오는 듯한 느낌은 퍼포먼스보다 얘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이제 퍼포먼스보다 활용도가 훨씬 더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제 모노블록으로 훨씬 더 강력하면서도 훨씬 더 중량감 있는 사운드를 만들 수도 있고, 프리앰프가 또 다양한 뭐 고급 포노앰프 기능과 USB DAC 기능까지도 다 다양하게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퍼포먼스보다는 활용성이 더 뛰어나면서도 더 고성능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신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 이제 오페라 스피커도 나왔습니다만은 오페라 스피커하고 유인슨 리너치하고 사실상 같은 회사입니다. 뭐 플래그십 기종이니까 구동하기 어려운 대형급 스피커들 위주로 매칭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비싼 스피커로는 뭐 포칼 마이스트로 유토피아도 매칭을 해봤고요. 그리고 뭐 소프라 2, 3 매칭을 해봤고요. 베리티 오디오의 뭐 아린달 이런 정도까지도 매칭을 해봤고요. 오페라 이 스피커까지도 매칭을 해봤습니다만은 뭐 당연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이 오페라 스피커하고 매칭이 가장 좋았습니다. 사실 가장 좋았어요. 소리가 쉽게 안 나오는 그런 좀 극단으로 이제 구동하기가 어려운 그럼 약간 무거운 느낌의 그런 성향의 스피커들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장점이라면은 그 모든 스피커들하고 연결을 했을 때 가벼운 느낌은 별로 없더라. 베리티 오디오 아린다라고 매칭을 했을 때는 중저음이 좀 더 중량감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그랜드 클래스하고 매칭을 했을 때는 그런 아쉬움이 그냥 해결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정석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동이 그렇게 극악스럽게 어렵지 않은 스피커 중에
중고음은 좀 화사하게 나와주고, 그리고 중저음은 좀 더 좀 양감과 중량감이 함께 이렇게 나와주는 성향의 스피커들, 뭐 영국제 스피커들하고도 잘 맞을 것 같고요. 뭐 B&W 이런 쪽하고도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칼 소프라 시리즈 빼놓고는 다들 매칭이 좋았습니다. 뭐 포칼 소프라 시리즈도 못 들어줄 정도는 아니고, 그런데 오히려 또 유토피아 시리즈하고는 또 그럴수록 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나다라는 스피커들 중에서도 인클로저가 굉장히 부피 대비 무거운 그런 스타일의 스피커만 아니라면은 음악성을 이렇게 배가시켜주는 용도로는 또 잘 맞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가격대부터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가는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구성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지 어쩔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그 정도 가격대에서 판매가 됐었던 비슷한 기종의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요, 일렉트로 컴파니의 A250R이라는 파워앰프가 있어요. 그 파워앰프가 물량 투입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동급 최고라고 저도 소개를 했었고, 파워감이라든지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동급 최고 수준이다. 그 제품이 650V 트로이달 트랜스를 2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300V인 거죠. 마크 레빈슨의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가 되었었던 파워앰프가 530이라는 파워앰프가 있는데, 그 제품이 트로이달 트랜스 용량이 1100V입니다. 고출력에 무게가 30kg이 넘어가는 파워앰프들을 찾아보면은 대부분은 이보다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예로 들어봤습니다만은, 분명히 내부 물량 투입은 상당히 출중하다, 동급 최고 수준이다 라는 것은 분명히 팩트라고 할 수 있겠죠. 33kg에 각각 1500V, 근데 모노블럭으로 구성을 하면은 총 3000V가 되는 거죠. 3000V의 트로이달 트랜스 용량, 그 전원부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비용치고는 상당히 합리적인 비용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오랜만에 정말 음악성이 뛰어난 유인슨 리더치에서 정말 야심차게 만든 프리 파워앰프는 모노블럭까지 구성이 가능한 이런 구성의 앰프인데, 최근에 물가를 감안하면 뭐 설상 뭐 대단히 비싼 가격까지는 아니다. 많은 기대를 해보고요. 앞으로도 더 여러 가지 매칭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관심을 받았으면 하는 기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